는 비열과 열팽창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열량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나 칼로리 씁니다. 그죠? 킬로칼로리를 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는 누구의 단위였다? 비열의 단위였죠. 그래서 기억 틀렸다. 니은 온도가 다른 동물체를 접촉할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 이동하는 열의 양, 열량. 외부의 열 출입이 없으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항상 같다. 맞죠?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질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적은 열량이 필요하죠. 질량하고 열량은 비례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물을 가열을 했대. 그래서 물의 질량이 같을 때 열량을 다르겠지. 그래서 2kcal 대 2도시, 1kcal 1도시 이렇게 되고요. 자, 똑같이 열량을 가했는데 질량이 2배 되니까 온도 변화가 2분의 1로 줄어들더라 라는 거. 그래서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양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거. 뭐 보고 알 수 있죠? 가랑 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지? 물질의 온도 변화는 가해준 열량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해준 열량. 얘는 맞죠? 가랑 나 보면 알 수 있다.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비열에 비례한다. 자,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비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다. 이 실험에서는 알 수 없어요.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비열에 반비례한다.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는 건 맞아요. 그죠? 정의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반비례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알 수 없다로 하지 말고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양과 관계가 있었죠. 그죠? 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온도 변화는 물질의 비열에 반비례하는데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같은 물질을 썼으니까 비열이 달라지는 것은 알 수 없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에 대한 설명이다. 비열이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 맞고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온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맞죠?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맞지?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은 액체 고체 중에서 가장 크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 알아두자 우리. 바닷가에서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운 것은 모래의 비열이 작기 때문이죠.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4번에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비열 쭉 나와 있어요. 참고하면 되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은 위 물질의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다. 같은 열량을 가할 때 가장 온도 변화가 작은 것은 비열이 큰 거죠. 비열이 큰 거니까 납이 아니라 물이 돼야 되겠네. 위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였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 클수록 크다. 그래서 모두 같다? 아니고요. 다르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열량도 다르다. 고체와 액체를 동시에 가열하면 액체의 온도가 더 빠르게, 아니죠. 고체의 온도가 더 빠르게 높아진다. 왜? 고체의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하여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자, 같은 열을 받은 후 구리의 온도가 9도씨 높아졌다. 자, 구리는 비열이 0.09였죠. 비열이 크단 말이야. 납은 0.03이었단 말이야. 자, 구리의 온도가 9도씨 높아졌으면 납의 온도는 얼마 높아져야 돼? 27도씨 높아져야 되겠지. 3배만큼 더 높아져야 돼.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0도씨의 식용유 500g을 온도를 40도씨 높여 필요한 열량 물었습니다. 그럼 열량 구하는 식으로 구해야 된다. 그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요. 자, 여기서 단위도 중요해. 그지?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써야 된단 말이야. 비열, 식용유의 비열 얼마 나와 있다? 0.4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곱하기 질량 500g이니까 0.5kg 이렇게 둬야 되겠네.
온도 변화 40도씨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다 곱하면 얼마 나온다? 40도씨, 10도씨의 식용유를 40도씨로 높이는 데니까 온도 변화니까 얘는 30도씨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6kcal 나오더라. 됐죠? 그래서 온도 변화도 나중 온도가 아니라 10도씨에서 40도씨까지 변화된 양 30도씨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물질의 비열 물었습니다. 그럼 비열 구하는 식 보면 된다. 그지?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 자, 그러면 질량이 얼마? 5kg. 온도 변화 10도씨 높였다. 10도씨. 그리고 열량은 100kcal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7번 문제 볼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물과 식용유를 전열기로 가열했더니 3분 후 식용유의 온도가 물보다 높았대. 자, 그러면 식용유의 온도 변화가 더 컸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식용유의 비열이 작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적었다라고 알면 되고요.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물이 더 오래 걸린다. 맞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서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식을 때는 물이 식용유보다 더 빨리 낮아진다. 아니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식용유가 더 빨리 낮아진다. 그래서 물은 더 천천히 낮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에서 9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프 나와 있으면 표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치? 표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는 굳이 표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물질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을 했대. 그러면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크다. 그럼 비열은 누가 더 크다? B가 A보다 크다라는데 온도 변화의 B를 볼 겁니다. 반비례하니까 온도 변화의 B, A는 얼마 변했다? A가 30도씨 변할 때 B는 얼마 변했다고요? 20도씨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3대2지, 그지? 3대2. 그러면은 B열의 B는 얼마 나온다? 2대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 물었습니다. 비열 물었네. 온도 변화가 누가 더 크다 그랬다? 온도 변화가 A가 B보다 크다. 그럼 비열은 B가 A보다 크겠네. B의 비열이 A의 비열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될 거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A와 B의 비열과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과 관계가 있다. 그지? 기울기랑 비열이랑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지. 관계가 있다 그랬지. 비례 관계는 아니다. 그지?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야. 자, A의 온도가 B의 온도보다 크게 변했다. 맞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크다. 기울기랑 비열 사이 관계는 반비례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될 거고요. 열량은 물질의 가한 시간에 비례한다. 그쵸? 열량은 가열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량이 크다. 비례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시켜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거지, 그지? 열이 이동해. 이때 잃은 열의 양과 얻은 열의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까지 알면 돼. 그리고 열평형 상태의 온도는 30도고요. 이때 시간은 4분이 걸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럼 1번.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씨이다. 맞죠?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다. 뜨거운 물은 얼마 변했다? 30도씨 변했고요. 차가운 물은 20도씨 변했으니까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가 더 컸다. 맞고요. 뜨거운 물의 잃은 열량과 차가운 물의 얻은 열량은 항상 같다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작다. 아니죠.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니까 뜨거운 물이 더 큰 거죠.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크다라고 돼야 되죠. 됐죠? 뜨거운 물의 양이 300이라면 이동한 열의 양은 9kcal이다. 그럼 열량 구해보자. 열량 구하는 식. 열량은 비열 곱하기 물의 비열은 1이죠. 비열 곱하기 질량 얼마? 0.3이라면 온도 변화 얼마? 30도 변했대. 그지? 30도씨.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9kcal 나오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11번. 그림과 같은 해안 지역에는 해류풍이 분대.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물었지. 자, 육지랑 바다가 있단 말이야. 육지랑 바다의 가열 냉각 속도 비열 차이에 의해서 가열 냉각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비열이 달라서 가열 냉각 속도 차이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유풍이 분다라고 알면 돼. 됐죠? 12번 문제.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찜질팩은 비열이 큰 물을 넣는 것이 좋다. 왜?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맞죠? 자동차 엔진의 냉각수는 비열이 큰 것을 사용해야 되지. 그래야지 열받은 엔진을 냉각시킬 때 오랫동안 냉각을 시킬 수 있다. 잘 냉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을 이용합니다. 자, 사막 지역의 해안 지역보다 일교차나 연교차가 크다. 왜? 사막 지역은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고요. 바닷가에 같은 햇빛을 받더라도 낮 동안 비열이 작은 모래의 온도가 먼저 상승한다. 맞는 내용이지. 된장찌개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는 금속 냄비보다 비열이 큰 뚝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냉각수는 비열이 큰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면 되겠네. 자, 13번 문제. 열팽창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나와 있네요. 물질의 종류가 다르도 열팽창 정도는 같다. 아니죠. 종류가 다르면 열팽창 정도는 다르다 돼야 돼. 그래서 1번 틀렸네.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하고, 충치를 치료할 때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재료를 사용해야지 팽창되거나 수축되었을 때 치아랑 같은 팽창 정도를 가져서 깨지지 않을 거다. 떨어지지도 않고. 대부분 물질은 액체보다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크다. 액체보다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액체보다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큰 거 맞죠? 일단 한 번 열을 받아 팽창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증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아니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다 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잖아. 그지? 1번은 틀렸으니까 2번이랑 대부분 물질은 액체보다 고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열팽창 정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크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액체보다 고체의 열팽창 정도가 작다라고 돼야 되고요. 한 번 열을 받아도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수축을 할 수 있다 라고 되겠지. 물질이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을 한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철,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길이 팽창 실험 장치에 연결하고 가열하였더니 바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했대. 철이 가장 적게 변했고요.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 그래서 팽창되는 정도는 어떻게 된다? 철보다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팽창이 더 잘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철이 가장 많이 열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열팽창을 한 거고요. 구리의 열팽창하는 정도는 알루미늄보다 작다라고 돼야 되겠지. 금속의 온도가 높으면 길이가 늘어난다 라고 될 거고요. 금속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4번이 나왔는 내용이겠네. 바늘이 움직인 각도로 금속의 비열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팽창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원형 금속판의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다. 가열하면 금속판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은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거 어떻게 변한다 그랬지? 자, 바깥쪽 원도 커지고 안쪽 원도 이렇게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안쪽 원도 이렇게 커지고요. 바깥쪽 원도 이렇게 커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커진다가 되니까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6번 문제입니다. 액체 A에서 D를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같은 높이만큼 넣고 뜨거운 물에 담긴 수조에 넣었더니 각 액체가 그림과 같이 올라왔다. 누가 제일 많이 올랐어? D가 가장 많이 올랐지. 이렇게. 그래서 팽창 정도는 A보다 B, B보다 C, C보다 D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열은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액체로 이동을 했다. 고체보다 액체의 열 팽창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플라스크에 넣었잖아.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고체고요. 플라스크 안에 어떤 액체들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만약에 플라스크 고체가 열팽창이 더 크면은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작으면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더 커야지만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고체보다 액체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은 아니야. 서로 다른 물질의 액체에서 열팽창 정도를 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 자, 알 수 있는 사실.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맞죠?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고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A에서 D의 액체 중 D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 맞고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내용은 다 맞아. 내용은 다 맞는데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르잖아. 그치? 열팽창하는 정도를 따지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고 열팽창하는 정도가 큰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번, 4번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D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3번하고 4번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그런 것들 좀 구별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어떤 액체를 넣고 열을 가해할 때 액체가 유리관을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형상이었죠. 삼각 플라스크도 액체와 함께 열팽창을 한다라고 했어요. 삼각 플라스크도 액체와 함께 열팽창을 해요. 하는데 삼각 플라스크보다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큽니다. 자, 삼각 플라스크 안에 액체는 열을 받아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다. 맞지? 처음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약간 낮아졌다. 액체의 높이가 약간 낮아지는 것은 삼각 플라스크가 먼저 삼각 플라스크의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액체 부피가 살짝 낮아지는 거다. 그리고 다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다. 맞는 내용이야. 자,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잘 봐두고요. 가한 열량이 같다면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지만 액체는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8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 A, B를 붙여 만든 바이메탈을 가열했다. 항상 어떻게 돼? 가열할 때는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고, 냉각을 할 때는 수축이죠. 열팽창 수축이 큰 쪽으로 휘어져. 그래서 결과적으로 짧은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했다, 그지? 실험 결과 짧게 변한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냉각시키면 바이메탈은 A 쪽으로 휘어진다. 맞고요. 금속 A의 열팽창 정도가 B보다 크다. 맞지? A가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거. 고체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이용한 장치다. A랑 B랑 서로 다른 고체인데 열팽창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휘어진다라는 거고요. A가 B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니죠. 열팽창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 무게랑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고요. 자동온도 조절 장치,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등에 이용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무게랑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다. 처음에는 떨어져 있어. 그치? 떨어져 있는데 가열을 하면 어느 쪽으로 휘어져야 돼? 요렇게 휘어져서 여기에 붙어야 되겠지. 그러면 철의 열팽창 정도가 작은 거고요. 구리의 열팽창 정도가 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기구이고요. 구리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철보다 크다. 맞죠? 철의 열팽창 정도는 구리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돼야 되지. 열을 받으면 철 쪽으로 휘어진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0번. 고체의 열팽창과 관련 없는 것은 물었단 말이야. 그치? 여름철에 에펠탑. 고체니까 높이가 더 높아진다. 맞는 내용이고요.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 고체 열팽창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죠. 낮보다 기온이 낮은 밤에 주유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자, 얘는 액체의 열팽창이죠. 고체 아니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될 거고요. 전선, 고체죠. 겨울보다 여름이 더 많이 늘어진다. 포개져서 빠지지 않는 그릇. 위쪽에는 차가운 물, 아래쪽엔 따뜻한 물 수축되고 팽창되기 때문에 잘 빠진다. 그래서 3번 주유하는 것은 액체의 열팽창과 관계있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자, 2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음료수병에 음료수가 가득 들어있지 않고 위쪽이 약간 빈 공간이 있다. 이거는 액체 열팽창이 됐을 때 음료수병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액체 열팽창하고 관계 있는 거야. 액체 열팽창. 자, 그래서 1번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액체 열팽창 맞고요.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얘는 열의 이동에서 복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에어컨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얘는 열의 이동 대류 현상이고요. 여름철 바닷가에서 낮에는 바닷물보다 모래의 온도가 더 높다. 얘는 고체. 얘는 비열이지. 비열. 세막대 한쪽 끝을 가열하면 다른 쪽부터 점점 뜨거워진다. 얘는 전도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2번 문제.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낮보다 밤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밤이 되면 주유할 때는 리터 단위로 주유가 된단 말이야. 그치? 부피 단위로 주유가 되는데 밤에 하면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주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팽창하고 관계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낮보다 밤에 휘발유의 비열 아니고요. 열에 의해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열에 의해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22번의 답은 2번. 열팽창. 낮에는 팽창되고 밤에는 수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답은 2번 될 거고요. 대류하고 상관없고요. 고체보다 액체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맞기는 해요. 그죠? 고체보다 액체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는 맞긴 한데 낮보다 밤에 하는 거는 고체랑 액체랑 열팽창 정도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낮보다 밤에 휘발유의 온도가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거는 상관없죠. 비열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23번.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을 물었단 말이야. 그치?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철로가 휘어질 수 있다. 맞고요. 송유관을 설치할 때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지. 겨울철 공원에 있는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다. 이거는 열의 전도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팽창하고 관계없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 될 거고요. 음료수가 담긴 페트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것도 팽창되기 때문이고요. 바닥에 콘크리트를 갈 때 일정한 간격으로 틈을 만들어야지 열팽창에 의해서 그 틈을 메꿔서 부서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4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을 때 각 물체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했더니 그래프와 같았다. 자, 열 이동은 A에서 B로 이동하고요. 열 평형이 이동하는 온도는 30도씨, 시간은 5분 지났을 때고요. 이때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어떻다? 같다. 근데 온도 변화는 다르지. A의 온도 변화는 40도씨 변했고요. B의 온도 변화는 20도씨 변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다. 물체 A의 처음 온도는 100도씨이다. 아니죠. 처음 온도 몇 도씨였어요? 70도씨였습니다. 그죠? 열은 물체 B에서 A, 아니죠. A에서 B로 이동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A가 물 200g이면 A가 잃은 열량 물었습니다. 열량 관한식 어떻게 돼요? 비열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온도 변화 40 되니까 얼마 나와? 8kcal 나오겠네. 그러면 3번은 맞는 내용 되겠다. 그치?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계속 보자. 자, 두 물체 A, B를 접촉시키면 바로 열평형이 아니라 5분 후에 열평형이라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다. 두 물체의 열평형에 도달할 때 온도는 두 물체의 중간값 아니고요. 30도씨에서 열평형 온도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옳은 답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5번. 이 실험에서 두 물체 A, B의 질량이 같다면은 비열의 B 물었습니다. 나머지 조건 똑같죠. 그죠? 가열할 때 가해준 열량 같고요. 일단 열량 같고요. 비열이 같아요. 그럼 온도 변화, 비열과 온도 변화는 어떤 관계였다? 반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온도 변화의 비를 봅니다. A 대 B의 B가 얼마였다? 2 대 1이었죠. 그럼 비열의 B는 얼마다? A 대 B가 1 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6번.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고체 상태들 쭉 나와 있고요. 26번.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크다.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는 비열이 작은 거죠. 그래서 비열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도씨의 철 0.1kg에 가해 온도를 70도씨까지 올려주러 한다. 이때 가해준 열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철의 비열이 얼마야? 철의 비열이 0.11이고요. 질량은 0.1kg, 0.11 곱하기 0.1 곱하기 온도 변화니까 20에서 70이니까 50도씨 변했다.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은 0.55kcal 나오겠네. 0.55kcal 나온단 말이야. 자, 문제가 뭐야? 칼로리로 나왔잖아. 그지? 칼로리 나오고 킬로칼로리 나왔단 말이야. 0.5kcal, 즉 550 칼로리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28번 문제입니다. 20도씨의 모래 2kg에 4kcal의 열량을 가할 때 모래의 온도는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야. 그지? 열량 4kcal는 비열 얼마? 0.2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온도 변화 x라고 두자. 그러면 이제 온도 변화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지? 자,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 나온다? 10도씨 변했대.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얼마다? 10도씨지. 그러면 이 온도 변화라고 하는 건 나중 온도 얼마? x에서 처음 온도 얼마? 20도씨를 빼준 거다. 그러면 나중 온도는 얼마가 나온다? 30도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9번 문제.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물체 A와 물을 같은 세기의 열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비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뭘 해야 돼? 물의 열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열량부터 구해야 돼. 물의 열량. 열량은 물의 비열 얼마? 1 곱하기 질량 얼마? 1로 같다라고 했어. 그지? 온도 변화, 물의 온도 변화는 0에서부터 자, 같은 시간 동안에서 2분 동안을 할게요. 2분 동안 물의 온도 변화는 20도 변했네. 그치? 20도씨 하면은 열량은 얼마 나온다? 20kcal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A에 가해준 열량도 20kcal라는 얘기지. 20kcal 될 거고요. 자, A의 질량, A의 비열을 X라고 두고요. A의 질량을 1kg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얼마? 40도씨 변했대. 자, 나머지 조건이 같아요. 온도 변화의 비가 1대2니까 비열의 비는 2대1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래서 X값 얼마 나온다고? 0.5 kcal per kg 도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0.5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30번 온도가 10도씨인 물 200g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온도가 70도씨이고 질량이 200g은 금속을 넣었대. 자,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과 금속이 잃은 열량이 어떻다? 열량들은 물의 열량, 얻은 열량, 금속이 잃은 열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가 그래프와 같이 변했대. 그러면 물의 열량부터 구할 거야. 물의 열량. 물의 열량은 어떻게 구해? 비열 1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온도 변화 20도씨 해서 구하면 돼. 그래서 얼마 나와? 4kcal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럼 금속의 열량도 얼마란 얘기야? 4kcal다 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4kcal는 금속의 비열 x 곱하기 질량 얼마? 금속의 질량도 200g 이라고 했잖아. 0.2 곱하기 온도 변화는 70도에서 30도로 열평형 상태가 돼 70도에서 30도로 40도씨 변한 거지. 그럼 x값 얼마 나온다? x값 0.5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1번 문제. 오른쪽 그래프는 두 물질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 자, 온도 변화는 A보다 B가 더 크대. 그럼 B열은 A가 더 큰 거지. 자, 같은 시간 동안 A, B가 얻은 열량은 같다. 그치? 같은 세기로 같은 시간 동안 했으니까 A, B가 같은 물질이라면 A의 질량이 더 작다. A 질량이 더 크다. 맞죠?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A의 질량이 더 크다. A, B가 다른 물질이면 A의 질량이 더 큰 것이 아니라 A의 비열이 더 큰 거지. 비열이 더 크다. A, B가 같은 질량이라면 A의 비열이 더 크다. A의 비열이 더 크다. 맞지?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A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치? 똑같은 열량을 가해줬을 때 A의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 데는 A가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32번입니다. 비열에 의한 현상 또는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물보다 모래의 비열이 낮아서 라고 해야 되지. 물의 비열이 훨씬 더 높아요. 그죠? 물체의 비율이 클수록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당연히 많을 거예요.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많을 겁니다. 근데
물체의 비열이 클수록 이용할 곳이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작아도 이용할 곳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이용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클 때 이용하는 거, 작을 때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찜질팩에 물 대신 식용유를 넣어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물의 비열이 더 크죠. 비열이 더 크기 때문에 식용유 말고 물을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람의 몸에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해안 도시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내륙 도시보다 일교차가 작다. 해안 도시는 물이 있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고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까닭.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한다 라고 했다. 그치? 자, 그거 찾으면 되겠네.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조에 같은 양의 에탄올과 물이 든 삼각 플라스크를 넣고 수조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더니 액체의 높이가 변화했다. 열팽창한 거다. 그지? 열팽창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랬더니 나중 높이가 에탄올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 그치? 물보다. 그래서 에탄올의 열팽창 정도가 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에탄올이 더 크고 물이 작다라는 거. 열팽창 정도는 에탄올이 더 크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물과 에탄올의 실제 팽창 정도는 유리관의 높이 변화보다 더 크다. 왜 더 크니? 자, 유리관도 뭐였기 때문에 팽창하지. 부피가 팽창해서 유리관의 굵기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팽창 정도는 유리관의 높이 변화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내용도 맞는 내용 되겠네.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이다. 자, 요런 것들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알고는 일단 넘어가자. 됐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열팽창과 관련 있는 현상 물었습니다. 여름철 시냇가에 과일을 넣어두면 시원해진다. 얘는 열평형이죠. 열팽창 아니고 열평형이다. 뚝배기보다 금속 냄비를 써야 라면이 빨리 끓는다. 얘는 비열이잖아. 그지? 비열. 비열이 큰 거 작은 거 쓰는 겁니다. 알루미늄 냄비 위에 언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빨리 녹는다. 자, 알루미늄 냄비 위에서는 온도 변화가 크잖아. 그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아서. 아니면 전도율이 크다라는 거. 전도율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열팽창하고 관계없어요. 적외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 분포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복사열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복사열 때문에. 유리병의 금속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뚜껑의 열팽창에 의해서 커지지. 부피,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있다. 그래서 열팽창과 관련이 있는 현상은 5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36번.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할 때 금을 사용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금이랑 충치, 이빨이랑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어떻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이다. 열팽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금은 치아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3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리와 알루미늄을 붙여 만든 바이메탈 있습니다.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이 더 커. 모두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열하면은 알루미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게 늘어나는 열팽창도가 적은 구리 쪽으로 휘어질 겁니다. 열팽창으로 인해 바이메탈의 길이가 길어진다. 맞고요. 열팽창으로 인해 바이메탈이 구리 쪽으로 휘어지는 거 맞아요. 구리가 열팽창도가 작으니까 짧은 쪽으로 휘어진다 라고 했죠. 알루미늄 쪽으로 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평형 아니죠. 미안. 여기 열평형이에요. 열팽창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틀린 거야. 자, 두 금속의 비열 차이 아니고 열팽창 차이죠. 열팽창의 정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비열 차이 아니고요. 열팽창 정도 차이 때문입니다. 그죠? 열팽창 정도 차이에서 구리 쪽으로 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38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 A, B, C를 두 개씩 붙였대. 그리고 뭐 했다? 가열했다. 가열하면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열팽창이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얘는 C가 B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서는 C가 A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통틀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C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 그 다음 B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C 되는 3번이 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열과 열팽창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